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코리아입니다. 혹시 동창회나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졌던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30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두 명의 친구가 유독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퀸카로 불렸던 아주 화려한 친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값비싼 옷과 반짝이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목소리는 가장 컸으며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 주변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슬슬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젊어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했던 평범한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하게 미소만 짓고 있었죠. 특별히 꾸미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난로가에 사람들이 모여들 듯 그 주변의 공기는 편안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아름다움을 쫓아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쩐지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왔을 뿐인데 그 평범함 속에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귀티와 우아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면 나이는 우리와 비슷하게 먹어가는데 어쩜 저렇게 세월의 흔적조차 아름다울까 감탄하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배우 김희선 씨 같은 분들을 보면 많은 역술가들이 원래 이쁜 사주다, 최고의 관상이다라며 극찬을 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동창회에서 느꼈던 그 복잡한 마음처럼 그래, 저런 복은 타고나는 거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하며 선을 긋고 체념해버립니다. 하지만 동반자 여러분, 만약 그 타고난 예쁜 사주의 진짜 의미가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좋은 피부가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영혼의 품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품격을 우리 역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갈 수 있다면요. 오늘 저는 김희선 사주라는 흥미로운 열쇠를 통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우아하고 귀하게 만드는 사주 속 진짜 귀티티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과 땀이 어떻게 당신만의 기품이라는 향기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예술가를 깨울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알 수 없는 우아함과 기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억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뿜어내는 향기 같은 것.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사주 속에 숨겨진 특별한 조합, 상관페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상관이라는 이름에 아주 혈기왕성하고 재능 넘치는 야생마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며 때로는 세상의 불의를 향해 거침없이 뒷발질을 하는 아주 순수하고 뜨거운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그저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통제되지 않는 열정 때문에 시작만 하고 끝맺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바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인이라는 이름의 아주 지혜롭고 품이 있는 최고의 기수가 나타나 이 야생마의 고삐를 부드럽게 줍니다. 이 현명한 기수는 야생마를 억압하거나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날뛰니? 제발 얌전히 좀 있어. 하고 소리치지 않죠. 대신 그 야생마에 넘치는 힘과 열정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가장 멋지고 우아한 방향으로 이끌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패인, 즉 길들여진 야생마의 우아한 춤입니다. 나의 날 것 그대로의 재능과 열정 상관이 세월 속에서 쌓아 올린 학문과 지혜,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정인을 만나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품격 있고 세련된 예술로 승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술가들이 말하는 원래 이쁜 사주의 진짜 정체이자 우리가 귀티라고 부르는 분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진 귀티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우아함을 드러낼까요?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아주 특별했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 있는 농담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솜씨입니다. 몇 해 전 아주 가까운 지인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님은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 년간 일궈낸 작은 중소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셨고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다가 노년에 운 좋게 투자한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과 현금을 꽤 많이 남기셨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아직 아버님의 영정 사진조차 제대로 치우지 않은 그 방에서 결국 그 돈 때문에 사달이 났습니다. 상주를 맡았던 장남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강남의 상가 건물은 제가 평생 아버지 사업을 도왔으니 마땅히 장남인 제가 물려받아 가업을 잇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며느리인 장남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남편의 팔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에서 막 돌아온 둘째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그게 지금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평생 형님 망해가는 사업 자금 대주시느라 노년 내내 허리가 휘셨는데 이제 와서 남은 재산까지 다 형님이 가져가시겠다고요? 아버지 재산이 형님 전유물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법대로 똑같이 나누셔야죠. 그의 아내 또한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비규환의 시장 바닥처럼 변했습니다. 장남은 이 버릇없는 놈의 자식이 소리치며 당장이라도 주먹이 나갈 기세였고 형수님은 어머님, 쟤네 좀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며 통곡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과일만 깎고 계시던 고모님이 계셨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할머니셨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과를 깎던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싸울 거면 그냥 저기 누워 계신 너희 아버지 관뚜껑 열고 직접 깨워서 누구 줄 건지 한번 물어보고 오지. 그러니 그 말 한마디가 터져나오자마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방금까지 고성이 오가던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에 갇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고모님을 바라보았죠. 싸우던 형제들은 물론 방금까지 울부짖던 며느리들마저 입을 닫았습니다. 고모님은 피식 옅은 웃음을 흘리시더니 깎던 사과를 조카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며 조금 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아.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 너희를 키우고 그 재산 남겨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자식들이 돈 때문에 지들 아버지 관뚜껑이나 열자고 싸우는 꼴 보게 하면 저승에서 발 뻗고 주무시겠니? 부끄러운 줄들 알아라. 그 돈이 너희들 배 채우는데 다 들어갈 거면 차라리 좋은 일 하는데 써라. 그게 너희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일 게다. 그녀의 말에는 욕설 한마디, 고함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회초리보다 아프고 그 어떤 법전보다 무서웠습니다. 장례식장의 싸움으로 얼룩졌던 슬픔을 돈이라는 진흙탕에서 끌어내어 자식된 도리와 고인의 명예라는 본질적인 가치로 단숨에 끌어올린 것이죠.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상과는 인생의 연륜과 유머정일로 완벽하게 감싸져 듣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뼈 있는 농담이자 귀티나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솜씨입니다.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진심과 지혜가 담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정리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귀티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멋스러운 타고난 스타일입니다. 작년 가을, 제 하나뿐인 딸아이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신부 측 혼주였던 제 아내는 그날을 위해 지난 6개월간 그야말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청담동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복집을 몇 번이나 드나들며 수백만 원짜리 비취색 한복을 맞췄고 그에 어울리는 놀이개와 비녀를 고르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유명하다는 미용실에서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받으며 그날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제 아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그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어머, 저분은 누구시래? 하는 수군거림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사돈댁의 먼 친척이라는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입고 온 옷은 그저 수수한 짙은 회색빛 투피스가 전부였습니다. 목에는 흔한 진주 목걸이 하나 없었고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걷는 모습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그녀의 침묵에는 공간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에는 질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외감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패백이 끝난 뒤 제 손을 이끌고 그분께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정말 너무 고우십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입으신 옷이 어느 명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명품이라니요. 당치도 않으신 말씀을. 이거요? 20년도 더 됐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끊어다가 이제는 눈도 침침한 우리 동네 양장점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여기 뱃살 좀 가려주고 어깨는 좁아 보이게 그러면서도 팔은 편하게 좀 해줘요 하고 귀찮게 졸라서 만든 옷이에요. 비싼 옷도 좋지만 내 몸의 단점을 가려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옷이 진짜 명품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아내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귀티는 가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넘치는 개성과 아름다움이라는 야생마상관을 절제와 균형,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현명한 기수정인을 통해 완벽하게 길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행하는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20년 된 낡은 옷이라도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게 다듬어 나라는 사람 자체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진짜 고수들의 스타일이자 귀티나는 사람의 타고난 감각입니다. 옷이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지배하는 경지.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귀티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고요함 속에 숨겨진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사는 동네의 재개발 총회에서 있었던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실제 일입니다. 수백억 원의 이권이 걸린 문제라 회의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시공사 측 사람들의 거만한 목소리, 주민들 사이의 고성과 삿대질,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까지 온갖 욕망과 불신이 뒤엉켜 회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이 넘도록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흙이 묻어있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힘없어 보이는 분이셨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왜 저러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거의 파행으로 치닫던 그 순간 사회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아주 느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그는 연단으로 걸어나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뿌리에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작고 볼품없는
난초 한 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 영감님이 뭐라는 건가 하며 어이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초를 한번 쓸어보더니 마이크도 없이 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이상한 힘을 가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기 저 아파트 부지, 원래는 제 할아버지가 난초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자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할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난초는 주인이 욕심을 부리면 가장 먼저 죽어버리는 식물이다.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거름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햇빛을 너무 많이 쬐게 해도 죽는다고 하셨지요. 난초를 잘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난초가 원하는 만큼만 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시끄럽던 회의장은 이상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저는 여기서 난초 화분이 아닌 욕심이라는 화분만 수백 개를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 남을 이겨 먹으려는 욕심. 여러분, 이 동네가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땅이 되면 앞으로 우리 손주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는 시공사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여기에 지으려는 아파트의 이름이 프레스티지라고 들었습니다. 명품이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진짜 명품은 비싼 대리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짓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저 명품 아파트에 사신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시끄럽던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 어떤 주장이나 선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깊은 통찰과 압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주장이라는 야생 마상관을 평생을 자연과 함께하며 얻은 깊은 자기 성찰과 지혜라는 현명한 기수정인을 통해 가장 빛나는 순간에 터뜨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는 재개발 조합의 명예 고문이 되셨고 팽팽하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 속에 숨겨진 진짜 카리스마이자 귀티나는 사람의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세 분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저런 건 다 타고나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저런 품격을 어떻게 만들어?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귀티는 사주에 주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날뛰는 야생마 재능과 열정을 최고의 명품, 조련사지혜와 성찰가 되어 길들이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신의 노년을 명품으로 만드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3가지 비밀 훈련법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당신도 오늘부터 우아하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훈련, 내 입에 고급 필터 장착하기. 앞서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의 재산 싸움을 말 한마디로 정리했던 고모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라고 왜 화가 안 났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이 콩가루 같은 집구석,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날 것의 감정을 그대로 뱉어내는 대신 지혜와 유머라는 최고급 필터에 한번 걸러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뼈 있는 농담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용암처럼 끓어오를 때 딱 3초만 멈추고 이 필터를 거치십시오. 이 말을 그대로 뱉으면 나는 그냥 화 많은 늙은이가 된다. 어떻게 하면 저 고모님처럼 우아하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이 짧은 3초의 고민이 당신의 말을 잔소리가 아닌 지혜로, 분노가 아닌 권위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 내 인생에 가짜 명품 싹 다 버리기. 결혼식장에서 20년 된 옷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아주머니를 기억하시죠?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비싸게 주고 샀지만 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한 옷, 언젠가 입겠지 하며 묵혀둔 유행진한 옷.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는 가짜 명품들입니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비싸지 않아도 내 몸에 착 감기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깨끗하게 다려진 옷 몇 벌로 채우십시오. 채우는 것이 욕망이라면 비우는 것은 품격입니다. 이것은 옷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관계, 내 시간을 좀먹는 무의미한 모임까지 내 인생의 모든 가짜 명품을 정리할 때 비로소 나라는 진짜 명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훈련,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나만의 시간 갖기. 재개발 총회에서 시끄러운 전쟁을 고요한 침묵으로 잠재웠던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고독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을 끄고 자식들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돈 많은 회장님도 쉽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치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요의 시간이 당신 안에 쌓일수록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당신의 침묵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원래 이쁜 사주란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날뛰는 뜨거운 열정과 재능이라는, 야생마를 세월 속에서 쌓아 올린 지혜와 성찰이라는, 현명한 기수가 되어 아름답게 길들이는 영혼의 성숙함을 의미했습니다. 동반자 여러분,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 그 안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귀티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재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돈복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 인간관계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지혜, 건강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지키는 지혜 등 우리가 함께 탐험해야 할 수많은 인생의 비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춤추는 법을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7코리아는 당신의 인생 여정 내내 길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 7코리아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